연구에서는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미국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희귀질환인데 왜 10명 중에 1명일까? 왜냐하면 단일 질병으로는 굉장히 희귀하지만 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10명 중에 1명은 다양한 형태의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고요. 그 희귀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 결국은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루게릭병이라든지 혈우병, 그 다음에 흑암시, 시각장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유전 질환을 앓게 되면 일찍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질환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베루 선천성 흑암시라고요. 날 때부터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런 시각장애인에게요, 눈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가위가 망막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망막에 보면 빛을 흡수하는 포토리셉터라는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잘못된 곳을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정확하게 고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이 환자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이 치료제가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앞으로 이제 태어나게 될 이런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치료제들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여보면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 좀 듣기에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겸이라는 게 뭐냐면 낫입니다. 낫. 겸상, 낫 모양 같이 생겼다. 뭐가? 적혈구가. 보시면 적혈구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너츠 같이 생겨야 되는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 도너츠가 아니라 낫같이 생긴 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연 변이가 큰 것도 아니고요. 베타글로빈이라는 그 유전자의 한 군데, CTC가 CAC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T가 A로 하나로 바뀐 것이 이렇게 적혈구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혈구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막히게 되고 제대로 산소도 운반 못하게 되니까 빈혈도 오고, 또 이렇게 다리가 붓는 신경통증도 오게 되고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이 환자들에게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원래대로 이 CAC를 CTC로 이렇게 유전자를 교정하게 되면 정상인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난리인데요.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제 우리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되어 있죠. PCR 기반으로 하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 45분 만에 코로나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성은 PCR 기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PCR 기기로 하지만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그런 진단 도구로 코로나를 1시간 이내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사람, 심지어는 바이러스의 DNA까지 다 편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특징을 식물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식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식물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육종 그런 기술을 활용했거나
또는 우리에게 약간 좀 반감이 있는 GMO를 통해서 식물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식물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갈변이 돼가지고 갈색이 되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과는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줬더니 갈변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섯 보세요. 아래에 있는 버섯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갈색이 돼서 굉장히 상품의 질에 열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유전자 가위로 그 유전자를 딱 바꿔줬더니 위에 있는 버섯처럼 싱싱하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싱싱한 식물들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유전자를 건드리냐에 따라서 특정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또는 영양분이 이전보다도 더 농축이 된 그러한 다양한 식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술을 또 동물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돼지가 있는데요. 이 돼지는 다른 돼지하고 좀 다릅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은 돼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먹을 때 삼겹살을 매우 좋아해서 이제 비계와 살코기가 정확하게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살코기를 좋아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비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 특정 유전자를 이렇게 건드렸더니요, 돼지가 비계가 없어지고 근육에 그 돼지가 겁니다. 중국의 돼지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그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비단 돼지뿐만 아니라 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질환 모델을 만들 때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동물들의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리부터 돼지, 소, 쥐, 원숭이까지 다양하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새로운 동물들이 이렇게 개발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모기도 바꿨는데요. 이 모기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기에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자를 삽입한 다음에 이 모기들이 그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불임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진 드라이브라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형된 모기를 자연계에 방출시키면 이 모기들이 야생에 사는 모기들과 교배를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모기들은 다 불임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모기들이 자연계에서 소멸되어서 말라리아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정말로 자연계에 놓였을 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술의 포텐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에 중국에서 유전자가 변형이 된 아기가 최초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허젠쿠이라는 박사가 그런 시술을 시행했는데요. 아빠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아빠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부가 자식을 낳았을 때 혹시 아빠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자식에게 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를 우려해서요, 이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얻은 수정란의 유전자 가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기는 유전자가 사라졌어요. 자,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 몸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이 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 거죠. 자,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겠지만 아직 우리는 유전자가 변형이 된 사람을 탄생시키는데 아직 우리는 인류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그런 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더욱이 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의 허전쿠이 박사는
그 시술을 감행하게 된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실까요? 아까 특정 유전자를 건드렸더니 돼지가 근육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새 살기도 힘든데 내 아들이 UF 선수가 되면 돈 많이 버니까 그 유전자 없애서 내가 태어난 아이들은 근육이 빵빵하게 생긴 아이로 만들어서 UFC에서 돈 많이 벌게 할 거야. 자, 이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유전자를 걸리면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잘 보낼 수 있어. 지능이 한 20 정도 올라가. 이 유전자를 걸리면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태어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 치료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성숙한 그런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런 논의의 주체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전자 가위에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상 위원회도 이 유전자 가위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유전자 수상 배경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 가위가 우리 인류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고 획일화로 가는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토피아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유전자 치료제로 잘 활용하게 되었을 때 이 크리스퍼 가위는 굉장히 큰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4차 혁명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4차 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3가지의 기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I, 로봇,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런 휴먼 지놈 에디팅, 인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왕왕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번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이 휴먼 지놈 에디팅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윤리적인 체계와 법적인 체계, 그리고 다양한 철학적인 체계,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기술적인 발전과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세상을 디스토피아가 아닌 기술적인 유토피아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노력과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좀 더 풍요로운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 우리가 생활하기에 알맞은 유전자로 재구성되는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유성 구민과 다음 세대들이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2020년 노벨 화학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